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3,330만원, 하나는 3,150만원.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익입니다. 여기 어디야? 굉장히 허허벌판. 여기는 뭐야? 밀리터리 베이스인가? 굉장히 파밍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의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 왜 나와 있냐? 왜냐면 오늘 BYD가 여기서 론칭 행사를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무슨 론칭 행사를 인천항 앞에서 이렇게 론칭을 하는 경우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대체 안에 어떻게 꾸며놨길래, 안에 어떤 차들을 선보이길래 이런 곳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인지, 혹시라도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궁금하다. 양왕 U9이 나오나요? 양왕 U9 갖고 나올 거야 지금? 나오나봐. 양왕 U9 정면이야, 정면. 저거 열린 거 같아. 점프하면서 나오나요? 양왕 U9 어떻게 나오죠? 점프할 것 같은데. 점프해라, 점프. 오, 야, 뭐죠? 일단 우리나라의 8차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팔기 위해서 나오는 전시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 그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차를 막 흔들어주고 있어요. 와, 미치지 않았습니까? 좌우로 그냥, 와, 미쳤죠? 뭐야, 이런 게 왜 돼? 이런 게 왜 되는 거죠? 야, 이씨, 뭐 이런 게 차의 기능으로 있다는 게 너무 희한하죠. 기능이 있다 쳐도. 코리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 지금부터 국내 첫 발걸음을 내리는 BYD 브랜드 런칭쇼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실랑 총경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경리가 사실은 여긴 사장입니다. 근데 저분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大家早上好，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0년前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이 지금 혼자서 쫙 하고 계십니다. 开始研发生产 보통은 프롬프터를 充 띄워주잖아요. 电电池， 프롬프터가 行 없고 走在 저 프레젠테이션 沙漠的 화면을 大街 넘기는 小巷 것도 자기가 하고 있어요. 在这里， 대본도 없고 请允许 다음으로 我 넘기는 것도 다 代 자기가 表表 하고 弟 있고 公司 오늘만을 위해서 向一直以 만들어진 来 이 支持比亚迪 프레젠테이션 电动车产业 화면인데 发展， 이걸 다 외워서 하고 协助比亚 있습니다. 迪 정말 为 놀랍죠? 韩国经为 와, 드디어 공개됩니다. 이볼루션 투게더. 이볼루션이란 전기 충전기 메이커가 있는데 이게 이볼루션과 함께한다는 뜻인가요? 와, 뭔가 멋있습니다. 이 영상을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만들었어요. 와, 이게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멋있는 차가 아니었다. 이야, 근데 이렇게 멋있는 차가 나오는 건가요? 아토3였어요? 이야, 지금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줬습니다. CL도 나오네요. 영상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한국 회사가 만든 것 같은데 그 영상은 한국 시일정에 맞게 한국 브랜드, 한국 회사가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돌핀이 없어요. 세대 나왔는데 돌핀이 없네요. 돌핀이 지금 없는 이유가 대충 유추되는데요. 돌핀은 정작 볼륨 모델 돌핀은 아마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공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이야, 세상에. 우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와,
아토3가 첫 번째 차량으로 나왔고요. 근데 아토3 보시면 아시겠지만 EV3보다 한 급 위에요. C라이언이 예상을 깨고 C라이언이 첫 번째 공개 차량으로 등장했습니다. 와, BYD 아토3 C라이언이 나란히 섰는데요. 세상에 정말 기대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던 순간입니다. 결국에는 나오게 되네요. 여기 보시면 기자분들 많고요. 저쪽에 보면 수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오전 세션이고 오후 세션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만 해도 적어도 한 500명 이상 오시는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중국 승용차가 처음으로 진출한다는 거, 거기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지금 자동차 콘텐츠를 다루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적어도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자동차 기업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썬팅 업체, 하다못해 세차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2천만 원대 전기차는 오로지 네이브이하고 캐스퍼 EV밖에 없었는데 이 두 개밖에 없던 자동차 선택지에서 이제 또 다른 2천만 원대 차가 등장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더 저렴한 차도 등장한다고 하니까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좋게 봐야 되나 나쁘게 봐야 되나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많이 길었고요. 자세한 건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나온 3개의 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차는 BYD의 C라이언입니다. 아니지, C라이언이 아니고 C라이언 7입니다. 왜 C라이언 7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전시를 하려면 전시 퀄리티로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시 퀄리티가 아니에요. 이런 데 막 먼지가 그냥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같으면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C를 그대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쭉 보면 나름대로 예쁘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완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예요. C라이언이 요번에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중국차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괜찮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지금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EV가 껴져 있는데 브레이크도 지금 굉장히 큼직한, 그리고 뒤쪽에 V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후륜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BYD 디자인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런 거 굳이 붙여주셔서 아마 사용자가 나중에 이렇게 떼서 딴 거 붙이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운전석에 계기판, 조수석에 디스플레이, 가운데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죠. 무선 충전 패드 저렇게 2개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잠궈놨어요. 이쪽 두 차는 잠궈놨고 가운데 있는 차만 열려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뭐냐? 요건 뭐냐면 NFC를 통해서 차 문을 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키 같은 거 아니면 스마트폰 키 같은 걸 이렇게 대고 열어라 라는 건데, 그런데 NFC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NFC 카드키나 NFC 폰 키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NFC의 N이 뭡니까?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니어 필드이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돼야 됩니다. 요즘 현대차라든지 기타 등등의 메이커들은 NFC가 아니라 요즘은 UWB를 사용하기 때문에 UWB는 근처에 다가가도 정확하게 사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이폰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텐데, 근데 NFC를 아직도 사용하는 건 조금 좀 시대가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국 회사 특유의 뭐든지 빨리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될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뒷부분은 어떤 차가 떠오르냐면, 저는 떠오르는 차가 없네요. 일단은 이 BYD라는 자동차 회사가 워낙에 독자적이고 모든 내가 다 스스로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너무 독자적이고 너무 나 홀로 디자인이야,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BYD C라이언 7, 바다사자 7마리라는 뜻의 C라이언 7이 있고요. 그리고 4.5S라고 써있는 이거 뭡니까? 제로백이죠. 제로백을 차 모델에 그냥 써놓습니다. 이거 배지 보세요, 배지. 이거 철판인데 철판을 이렇게
박아 넣었어요. 이걸 뗄 수도 없게 만들었어. 아니, 뗄 수라도 있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놔갖고. 아, 참. 이런데도 꼼꼼하게 BYD 테크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BYD라는 회사는 이렇게 BYD가 굉장한 자부심인 회사예요. 그리고 또 BYD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사실 BYD는 배터리 회사잖아요.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배터리를 시작해서 원래 노키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배터리를 집어넣던 회사예요. 그런데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에 투자를 워렌 버핏이 한 거고, 워렌 버핏이 그 투자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동차도 할래요. 그래서 자동차를 시작한 겁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넘버원이잖아요. 세계 시장에서도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쳤을 때는 넘버원. 그래서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회사가 됐죠. 그런 것들이 다 이 배터리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전기차에는 가격의 80%가 전장 부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가 가장 비싸다. 그러면 LG나 삼성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현대가 전장 부품을 사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저렴하고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BYD는 배터리 회사가 중심이 돼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 대부분의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를 누구보다 저렴하게, 누구보다 훌륭한 배터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이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 BYD 전기차가 그만큼 팔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동차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말이죠. 자,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와, BYD C입니다. C. 아이오닉 6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 6하고 비슷한 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크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도 비슷한 차다. 도어 핸들도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와, 이거 우리나라 차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 정도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BYD 디자인이라고 딱 써있죠. 이런 걸 보면 디자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BYD가 왜 꼭 굳이 디자인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 차에서 중요한 것은 배터리죠. BYD C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셀투 바디로 만들어낸 최초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모듈형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그냥 차에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배터리 팩을 차체의 아랫부분의 구조 대신에 붙이는 거, 그걸 셀투 바디라고 하는데 그 셀투 바디를 실제로 구현한 자동차입니다. 아이오닉 6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자, 이게 이 차의 앞모습이고 아이오닉 6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갈등되지 않아? 이게 어떤 차가 더 예쁜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차들은 많이 봤죠. 그러면 이번엔 2월부터 바로 판매를 시작하는 차, 바로 다음 달부터 판매하는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YD 아토 3입니다. 아토 3는 뭐야? 이 3라는 것은 그럼 3세대란 뜻인가? 아닙니다. 그냥 아토 3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EV3, EV4, EV9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이밍을 할 때 앞에는 아무 말이나 쓰고 뒤에 차급을 붙이면 되는 거네? 라고 네이밍을 생각한 것 같은데 좀 특이하죠? 네, 특이하죠. 아무튼 3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차는 EV3 정도의 크기의 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EV3보다는 전폭도 조금 넓고 전장도 조금 길고 전고도 조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EV3보다는 큰 차예요. 셀토스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를 보면 니로 EV를 떠올리시면 대충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니로 EV는 우리나라에서 얼마인가? 니로 EV 우리나라에서 4,900만 원 정도에 팔리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얼마에 나왔냐?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3,330만 원, 하나는 3,150만 원. 멀쩡하게 생긴 니로 EV 같은 차가 3,150만 원이면 니로 EV보다 1,800만 원 싼 거예요. 야, 그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국 회사가 이거 덤핑 치고 들어오는구만, 이렇게 생각되면서 한편으로는 뭐야, 현대기아 그동안 풍위를 취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현대기아 더 싸게 만들었어야지 애초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보조금이죠.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는 서울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8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조금이 조금 줄어서 아마 7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차는 아마 1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토3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현대차 니로 EV라든지 이런 차들이 만약에 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10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로 EV 어떡하냐.
미러 EV 어떡하냐? 자, 뒤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와, 여기 일자 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일자 램프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여기 원래 정말 걱정했던 게 있었어요. 여기 빌드 유어 드림이라고 원래 써 있었습니다. 그거 써 있을 때 진짜 와, 이거는 도저히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 떼버렸고요. 이제 BYD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나는 싫어 하면 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냥 스티커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 떼고 현대 붙여 브램톤 붙여? 브랜톤 같은 거 붙이면 되죠.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LED가 일자 램프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도 아니었다는 듯이 그냥 쓱 넣고 있네요. 가장 저렴한 차에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 램프가 있는데 램프는 반사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임에도 불구하고 반사식 램프를 사용하고 있어서 고급스럽게 보이진 않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또 요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의 그릴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 이런 게 너무 많은 게 사실 중국차의 느낌이 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뭐 뒤쪽에 와이퍼라든지 이런 것들 히든 타입으로 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여기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예뻐요? 예쁩니까? 저는 뭐 예쁘다 어떻다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나쁘지 않다.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아이온이 들어있습니다. 타이어 좀 제대로 선택했죠? 전기차 타이어에서 이렇게 정숙하고 성능 좋은 타이어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하고 있다. 휠 디자인은 뭐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단차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있거든요. 이 차의 곳곳에 보면 단차가 너무 딱 맞습니다. 야, 이건 진짜 공들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게 걸립니다. 이게 맞아야지. 왜 높이가 안 맞아? 기본적으로 차를 조금 싸게 만들었습니다. 싼 차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상 좋은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예쁜데? 처음으로 괜찮은 가니쉬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가니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니쉬 부분을 눌러서 열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꽤 세련됐는데 괜찮네요. 이거 괜찮네요. DC 콤보 충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GBT라고 하는 중국만의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외로 나올 땐 반드시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외에 나오는 한국에 나오는 시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 엠블럼도 한국에 오면서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좀 만들어져 있네요. 다조3가 나오는 시점은 바로 다음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을 하시면 한 달 후에 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대를 주문할 거냐, 몇 대를 가지고 왔냐 라고 하면 무제한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무제한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보통 독일차나 유럽차나 이런 자동차들은 수입해서 여기다 놓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중국에 그냥 놔두면 돼.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바로 배 타서 실어 보낼게요. 어차피 오늘 주문하면 내일 평택항에 도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됐나? 그렇게 되는 건가?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몇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문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봤을 때 외관 마음에 드세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내 눈 하는 느낌이었어요. 내 눈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어딜 봐서 용의 얼굴이고 뭐 촌스러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격이 2,900만 원이면 사실 수 있는데요. 3,150만 원인데요.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러면 캐스퍼 EV인데? 그럼 레이 EV잖아. 캐스퍼 EV와 레이 EV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의 앞모양이 이렇다면 갑자기 확 납득이 됩니다. 요소들, 전체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괜찮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전체적인 느낌이 처음보다는 어쨌든 지금 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보다 보니까 웨이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건 BYD 요 배지 그리고 아토3 요 배지가 용납이 되지 않는데 요거는 원한다면 떼버리면 되니까 떼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차가 정말로 수납이 넉넉하게 되는 차냐, 실제로 사용해보면 수납이 지금 80cm 그리고 가로는 94cm 정도 됩니다. 이쪽 가장 긴 부분은 134cm 정도 되는데 134cm 정도 되면 그럼 나름대로 골프백 드라이버를 넣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확실히 작은 트렁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낮추면 그럼 트렁크 공간이 넓어집니다. 조금 더 높아지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짐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트렁크 공간이 어쨌든 이 차는 소형차다, 소형 SUV다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소형치고는 꽤 크네 라는 느낌이에요. 미러 EV라든지 이런 차들이 떠오르는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V2L이에요. V2L로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방전하는 거죠. 이렇게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V2L이다. 이렇게
V12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였어. 현대차 막 이만한 거 달잖아요. 야씨 무슨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했던 거지? V12로 이렇게 전원을 끌어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V12이 멀티탭으로도 재원이 돼요. 이게 맞지. 멀티탭으로 돼 있으면 되지. 아니 왜 이렇게 안 했을까? 현대기아는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헤드램프 켰을 때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깜빡이도 켜주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여기 나쁘다고 보이지 않죠? 이 차는 어쨌든 작은 차니까 이 차의 뒷좌석부터 보도록 할까요? 뒷좌석부터 들어가서 이 차의 실내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스크린이 여기까지가 열립니다. 지금 제 머리가 있는 위치까지도 열리는 정도의 스크린을 보여주고요. 이 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3,150만원짜리예요 비싸도 3,330만원짜리입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2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자동차인데 이런 식으로 전동식 선스크린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죠. 게다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어지간한 자동차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반사식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는 건 우리가 아이오닉 6에서 이미 봤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6는 이 부분이 완전 생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스펀지로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드는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역시나 시트백이죠. 시트백을 보면 가운데 스티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 가죽도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또 나름대로 꾸며놓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차를 보면 저렴한 차로 느껴지지 않아. 뭔가가 많아. 뭔가 요소들이 많고, 여기 포켓도 이렇게 있고 여기 포켓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 방향들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촌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납득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걸 계속 이 차의 디자인 요소로 쓰고 있어서 이 BYD의 D를 상징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지만 보다 보면은 이유는 있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BYD 디자인 요거는 떼서 포르쉐 디자인으로 바꿔붙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USB-A가 있고 USB-C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주변에 불이 켜지게 또 만들어 놓고 있고, 이 아래 수납 공간이 있어서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손잡이이면서 동시에 여기 스피커기도 해요. 그래서 스피커의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운드에도 신경을 많이 쓴 브랜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래쪽에도 스피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아래쪽에 이런 스피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라든지 어깨 공간이라든지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폴딩도 이렇게 끈을 당겨서 폴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안전벨트가 이렇게 기둥에서 나오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안전벨트가 뒤쪽에서 나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승객의 어깨 부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현대차를 보면 이 안전벨트가 여기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매달려 있으면 이 승객의 몸이 좀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뒤쪽에서 당겨지도록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나름대로 뒷좌석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좌석으로 넘어와서 앞좌석에 이 차의 어지러운 실내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나치게 화려하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뭔가 좀 하지마, 제발 좀 하지마. 디자인을 뭘 하고 싶더라도 그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것도 하려고, 요것도 하려고, 요것도 하려고. 요런 거 나름대로 딱 보면 요거는 예쁜데, 요거를 딱 바꿔서 전체를 같이 보면 내 눈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이 차의 가격대는 3,150만원이다. 그걸 생각하면 다 납득이 되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계기판이 여기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보면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하나 자리 잡고 있죠. 14인치가 채 안 되는 디스플레이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세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크고 멋지네. 그럼 만약에 영상을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상을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상 볼 때는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줘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옆에 있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래쪽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쿵짝쿵짝 나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음악을 들어보면 칼퀴엔 소리의 풍경, 낮에는 바람이 노래하고, 묘한 음표가 둘을 감싸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디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의 스피커는 지금 8개거든요 8개 스피커 가지고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내준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요즘 잘하고 있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는 분야를 잘 살려놓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패드를 잘 만듭니다. 샤오미 패드라든지 무슨 홍미 패드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패드들 있잖아요. 화웨이라든지 뭐 레노버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들이 패드를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이 패드 기술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패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사용해 보면 괜찮아. 뭐 패드 잘 만들었어. 이런 것들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보면 중국이 요즘 잘하는 것 중에는 이런 스위치 기술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걸 보면 이 감촉이라든지 버튼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 디자인이 좋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 플라스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아기자기한 이런 소매 제품들을 너무 잘 만드는 게 중국의 특징이죠.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장에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이렇게 터치 버튼이 너무 싫어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왜 싫습니까? 터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터치가 너무 잘 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쭉 이렇게, 이게 건드렸나 싶은 정도의 터치감으로 이렇게 눌러지고요. 밝기가 2가지 밝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밝게 혹은 그냥 보통으로. 그리고 또 이 윗부분에 스위치가 있지만 여기 현대기아차들을 보면 이 버튼에 램프가 안 들어와서 이 위에 있는 버튼이 진짜 그대로 작동되는 램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쪽에도 램프가 제대로 있고 터치가 너무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 미러는 오토딤 미러를 넣어 놓고 있어요. 이 정도 차 가격에 오토딤을 넣는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선바이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촉이 좋은 이런 소재로 감싸 놓고 있어서 이것도 아주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비닐로 대충 감싼 게 아니라 나름대로 괜찮은 소재로 감싸져 있기도 하고요. 회생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 드라이브 모드 조절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 부분이 이게 굉장히 고급차에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둥이 디자인이 정말 이상하긴 합니다. 이 디자인이 너무 못생겼는데 이걸 빼고 나면 너무 고급이야. 이 부분은 너무 고급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따로 놓고 봐도 뭐 나름대로 괜찮아. 근데 이렇게 놓으면 좀 요게 없었다면 진짜 괜찮았을 텐데. 되게 유럽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 회사들이 유럽차에 들어가는 제품들도 만들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거 다 어서 오겠어. 다 중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것들은 지나치게 좋아.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떤 것들은 지나치게 촌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바로 BYD 이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버튼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버튼은 좋은데 이 가운데 있는 이 BYD 엠블럼, 요거는 또 너무 촌스럽죠.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버튼 원터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360도 사라운드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이 차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자동차예요. 3,1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 차를 투명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거나 하는 것들도 됩니다. 이게 왜 되나 싶은 정도의 것들이 막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차를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좋고요. 이 스티치라든지 이 핸들의 이런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촉이라든지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계기판은 너무 나빠. 이 디스플레이 좋은 것에 비해서 계기판은 영 저렴해 보입니다. 이건 그냥 마지못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계기판이죠. 배터리 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보조장치로서 제공되고 있는 게 운전자 계기판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와, 타이어 온도가 나와요. 타이어 공기압뿐 아니라 온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모드, 드라이브 모드도 이코 모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네요. 그리고 회생 제동, 에너지 리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스탠다드냐 하이냐 요걸 여기서 별도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네요. 메뉴에 들어가서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시트 공조를 누르게 되면 핸들 열선이라든지 열선 아니면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열선, 후방 윈드시드 열선도 지원을 하고요. 조수석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아주 이해하기 쉽다. 자동 공기청정이라든지 주차 시 자동 내기순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지원을 해줍니다. 차 주차했는데 주변에 쓰레기차 냄새 같은 거 나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면 된다. 컴포트, 에코, 공조 모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시트, 스마트 보조, 운전 조절,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메뉴에 막 되게 이상하게 복잡하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여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굉장히 납득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차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키는 지금 2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카드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차 키예요. 못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뻐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깔끔해요.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현대차 차 키를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중국이 잘하는 건 뭡니까? 공기 정화 기능, 공기청정기. 왜냐하면 중국은 미세먼지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미세먼지, 실내 미세먼지를 따로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깥 미세먼지와 실내 미세먼지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정화를 눌렀더니 안쪽에 있는 미세먼지를 쭉쭉쭉 줄여주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미세먼지를 실내 정화해주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 디자인이 이게 뭐야 라고 우습게 봤는데 생각보다 이 바람의 양이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엄청난 구멍이 있고 여기 엄청난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얇은 구멍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양이 제한되는데 이건 바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냥 실용적인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창문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기능이 있네요. 잠그면 창문이 쭉 하고 스스로 올라갑니다. 웰컴 램프가 있네요.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 멋지죠, 멋지죠. 그냥 열리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새코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납득이 되죠. 이 차는 3,150만 원이니까. 여기 굉장히 많이 비어있네요. 여기에 당연히 프렁크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도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안 만들었네요. 굳이 안 만들고 굳이 이렇게 통 비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조금만 밀면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넣었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지만 뭐 나름대로 열지 말란 얘기죠. 네, 굳이 왜 열어? 보다 보니까 하나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에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하다가 보다 보면 말이 되는데 할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약간 자기의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 무너지는 순간을 여러분들도 아마 당연히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토3를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너무 빠르게 살펴봐서 아마 여러분들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소차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 이끌림의 순간